덴마크 출신 기후 전문가가 한국 출장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을 강타한 100년 만의 집중호우에서 태국은 큰 피해를 입었지만 똑같은 강수량을 받은 서울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 놀라운 차이를 직접 경험한 덴마크 전문가는 본국에 충격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발견한 한국만의 특별한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마르타 크리스텐센이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온 국제기후안전연합 EU 파견관이죠. 36살인 저는 지금까지 기후위기와 재난 대응 분야에서 10여 년간 일해왔습니다. 주로 유럽 내 선진국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코펜하겐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전공한 뒤 브뤼셀의 유럽연합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네덜란드의 치수 시스템, 독일의 홍수 예방 체계, 노르웨이의 산사태 대응 매뉴얼 등을 두루 연구해왔거든요. 이번 출장으로 서울에 온 건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리 기대하지 않았어요. 유럽의 체계적인 재난 관리 시스템에 비하면 아시아 지역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급속한 발전을 이뤘다고는 하지만 재난 대응 면에서는 여전히 배울 게 많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접한 자료들을 보면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 사후 복구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 시스템은 상당히 미흡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바라본 한강과 고층 빌딩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도시 곳곳에서 보이는 급속한 개발의 흔적들을 보니 과연 재난 대비는 제대로 되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빠른 성장 과정에서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다른 개발도상국에서 수없이 봐왔거든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컨벤션 센터에 도착했을 때 첫 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이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시설이 아니라 내용이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두툼한 자료집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유럽의 선진 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게 제대로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포럼 첫날, 각국 대표들이 모여 앉은 원탁 회의실에서 저는 태국 재난안전부 장관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뿜 나라야 나라는 이름의 중년 남성으로 언뜻 보기에도 자신감이 넘쳐 보였어요. 값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태국은 한국보다 인프라 면에서는 약할 수 있지만 시민들의 순발력과 민첩성만큼은 정말 대단하다고 자부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돕고 빠르게 대처하죠. 이게 바로 동남아시아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의아했어요. 재난 대응에서 시민의 순발력이라니 그건 너무 불확실한 요소 아닌가요? 과학적 근거도 없고 예측 가능성도 떨어지는 방식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재난은 개인의 능력이나 시민 성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과학적인 예측,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요. 네덜란드의 델타 프로젝트나 독일의 라인강 홍수 방지 시스템처럼 말이죠. 제 말에 태국 장관은 씩 웃더군요. 뭔가 비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옳다고 확신했어요.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야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거든요. 포럼 둘째 날,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기상청에서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100년 만에 집중호우가 예보된다는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즉시 제 노트북을 열어 위성 영상과 기상 데이터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저기압이 동남아시아 쪽으로 몰려오고 있더군요. 이번엔 정말 심각할 것 같네요. 서울도 예외가 아닐 거예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예보 자료를 보니 한반도 남부 지역도 이번 폭우의 직격탄을 맞을 예정이었거든요. 특히 서울 지역의 예상 강수량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뿜 나라야나 장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슬쩍 보더니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르타 씨, 걱정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야말로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죠. 한국이 그렇게 자랑하는 과잉 인프라가 실전에서는 별로 안 통할 겁니다. 그의 말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난 앞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니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관님, 재난은 도박이 아닙니다. 과학적인 예측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요? 그럼 한번 지켜보시죠. 누가 더 잘 버티나 말이에요. 뿜 나라야나 장관은 그렇게 말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까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견고한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유럽 각국의 재난 대응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네덜란드가 100여 년에 걸쳐 구축한 방파제 시스템, 독일이 라인강 유역에 설치한 조기 경보망, 노르웨이의 산사태 감시 시스템까지.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재난 대비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급속한 발전을 이룬 나라지만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서울 같은 거대 도시에 갑작스런 폭우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이 도시 전체가 큰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라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내일부터 펼쳐질 상황을 예상하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이번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기상 데이터를 보니 폭우는 이틀 뒤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저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서울의 밤이 곧 끝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틀 뒤 예보대로 동남아시아 전 지역에 물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태국 방콕의 상황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도심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주요 도로들이 마비되었고 병원으로 가는 길조차 막혀버린 상태였어요.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방콕 국제공항도 활주로 일부가 침수되어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거든요. 뉴스에서는 시민들이 무릎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대피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울에도 똑같은 강도의 비가 예보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방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은 맑은 하늘이었지만 곧 먹구름이 몰려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과연 서울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핸드폰으로 덴마크 본부의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본부에서는 즉시 대피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을 직접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오후가 되자 서울 하늘에도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점점 세져가면서 거리의 행인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직원에게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혹시 대피 계획 같은 게 있나요? 아, 손님께서는 외국분이시군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런 상황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원의 차분한 대답이 의외였어요. 태국에서는 이미 비상사태가 선포된 상황인데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로운 걸까요? 저는 다시 방으로 올라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제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어요. 서울시에서 보낸 긴급 재난 문자였습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대충 폭우 경보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았어요. 저는 구글 번역기를 돌려봤습니다. 집중호우 경보 발령. 지하철역 차수벽 작동 예정. 지하 주차장 이용 금지. 실시간 상황은 재난 문자로 안내됩니다. 뭔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이었어요.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인지까지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아직 비도 본격적으로 내리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요. 창밖으로 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곧 폭우가 시작될 것 같았어요.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새져가더니 1시간 만에 폭우로 변했어요.
저는 호텔 창문에 바짝 붙어서 거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태국 상황을 생각하면 곧 서울 시내도 아수라장이 될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분명히 엄청난 양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도 거리에는 큰 혼란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는 있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물이 차오르거나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더군요. 그때 제 핸드폰에 또 다른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상세한 내용이었어요. 강남역 일대 지하철 차수벽 자동 작동 완료. 한강 수위 실시간 모니터링 중. 침수 위험 지역 차량 통제 시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린 지 겨우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조치들이 자동으로 이뤄지고 있다니요. 더 놀라운 건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상황이 안내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급히 노트북을 열어 서울시 재난안전 홈페이지에 접속해봤습니다.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침수 위험 지도가 있었어요. 도시 곳곳의 하수관 상황, 지하철 역별 차수벽 작동 현황, 심지어 개별 건물의 지하 주차장 폐쇄 상황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정도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동 대응이 이루어지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특히 네덜란드나 독일 같은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시민들에게 세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밖으로 나가보고 싶었지만 폭우 때문에 호텔을 벗어나기는 어려웠습니다. 대신 저는 호텔 로비로 내려가 상황을 관찰해봤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은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약간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지만 한국인들은 오히려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실례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국인 남성에게 말을 걸어봤습니다. 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다 처리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상황 안내도 계속 나오고요. 그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완전히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의 이런 시스템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창밖에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서울은 태국처럼 혼란에 빠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쏟아졌던 비가 그치고 나니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했어요. 호텔 창문으로 내다본 강남 일대는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도로에는 물웅덩이 하나 제대로 보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었어요. 저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어 태국 상황을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어요. 방콕은 여전히 물바다였고 사상자도 상당수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주요 병원들이 침수되어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력 공급도 여러 지역에서 중단된 상태였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똑같은 강도의 비가 내렸는데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저는 급히 기상 데이터를 다시 확인해봤어요. 맞습니다. 서울과 방콕에 내린 강수량은 거의 비슷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브뤼셀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마르타, 괜찮나? 뉴스를 보니 동남아시아 쪽이 엄청 심각하던데. 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본부 동료에게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똑같은 폭우가 내렸는데도 한국은 아무런 피해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동료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그런가? 혹시 언론에서 상황을 축소해서 보도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방식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걸까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서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어젯밤 차수벽이 작동했다던 강남역 입구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내리고 있었어요. 물이 들어온 흔적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영무원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어젯밤 차수벽이 작동했다고 하던데 정말 물이 들어올 뻔했던 건가요? 아, 네. 자동 시스템이 미리 감지해서 차단벽을 올렸거든요. 덕분에 물 한 방울도 안 들어왔죠. 이제는 다 정상화됐습니다. 영무원의 담담한 대답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에 폭우가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게 정상이었습니다. 한강변을 지나갈 때 저는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한국에는 제가 모르는 어떤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 걸까요? 오후에 들어온 소식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태국 재난안전부에서 발표한 피해 현황을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방콕 시내 주요 병원 6곳이 침수되어 환자들을 급히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했고 도심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시민들 중에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태국 현지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물에 잠긴 도로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구급차도 침수된 도로 때문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보가 너무 늦었어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비가 이미 쏟아지고 나서야 대피하라는 연락이 왔거든요.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민이 덧붙였어요. 기계가 고장났는지 물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욱 궁금해졌어요. 같은 상황에서 한국은 정말 어떻게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걸까요? 그때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뿜 나라야나 장관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며칠 전과는 달리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아무래도 자국의 피해 상황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것 같았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태국 상황이 많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상보다 피해가 커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며칠 전의 자신감이 온데간데 없었어요. 오히려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한국은 똑같은 비가 왔는데도 별다른 피해가 없었더라고요. 제 말에 뿜 나라야나 장관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사실 저희 국민들이 자꾸 묻거든요. 한국은 알람이 떴을 때 이미 다 준비가 끝나 있었는데 우리는 왜 그러지 못했냐고요. 그의 고백이 솔직해서 오히려 안타까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시스템을 과잉이라고 비판했던 그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시민들 반응이 어떤가요? 글쎄요. 많은 분들이 한국 같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재난 문자 서비스나 자동 차수벽 같은 것들 말입니다. 장관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글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 역시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회의적이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장관님도 이제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솔직히 말하면. 네.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재난은 정말 준비가 전부더라고요. 시민들의 순발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의 고백을 들으니 저 역시 지난 며칠간의 제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유럽의 시스템이 최고라고 확신했었는데 한국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쩌면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주변을 천천히 걸어봤습니다. 며칠 전 그 엄청난 폭우가 정말 이 도시를 강타했던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모든 게 평온했어요. 지하 상가들도 정상 운영되고 있었고 지하 주차장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청 앞 지하도로 입구로 내려가 봤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벽면에는 차수벽 설치 흔적이 보였지만 지금은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가 있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평소처럼 지하도로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도 이 정도로 빠른 복구는 쉽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며칠에서 몇 주까지도 복구 작업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시청 직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어요. 실례합니다. 이번 폭우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원리로 이런 게 가능한 건가요? 아, 외국분이시군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계속 준비하고 있거든요. 재난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대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라고 하시면? 네. 모든 지하시설에 자동 차수벽이 설치되어 있고 강우량과 하수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위험 상황이 예측되면 자동으로 대응 조치가 시작되죠. 그의 설명을 들으니 더욱 감탄스러웠습니다. 단순히 비가 온 다음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었어요. 시민들에게 보내는 문자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어요. 그것도 자동 시스템이에요. 지역별로 위험도를 실시간 계산해서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보내드리죠. 너무 많은 정보를 보내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에서도 재난 경보 시스템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시간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많지 않았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몇 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만들어졌죠. 처음에는 시민들도 문자가 너무 자주 온다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 같은 상황을 겪고 나니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의 말을 들으니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였어요. 저는 시청 주변을 한 바퀴 더 돌아봤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 도시 곳곳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안전망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어요. 포럼 마지막 날, 저는 브뤼셀 본부에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한국 출장에서 경험한 일들을 정리하면서 제 생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커서를 깜빡이며 저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이 보고서를 읽을 동료들은 분명 제가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 비슷할 거예요.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위기 대응 포럼 참석을 통해 예상치 못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년 만에 집중호우라는 동일한 기상 조건에서 각국의 대응 결과가 극명하게 달랐던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평온한 아침 풍경이 보였어요. 며칠 전 이 도시를 강타했던 폭우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태국 방콕의 경우 동일한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병원 침수, 교통마비, 전력 중단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같은 조건에서도 일상생활에 거의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단순히 인프라의 차이가 아니라 시스템 운영 철학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지난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계속 적어 나갔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자동 차수벽, 맞춤형 재난 문자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 예방적 대응 체계까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은 예방 중심의 능동적 대응이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뿜 나라야나 장관과의 대화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토록 자신만만했던 그가 마지막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던 것도 인상 깊었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재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나 예산의 규모가 아니라 준비된 시스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위기 상황에서도 준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했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었어요. 마침내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같은 비를 맞았지만 결과는 준비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재난을 통제하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생각보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